트랜스 상태는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심신이 고도로 이완된 집중의 상태, 몽환의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뇌파는 알파파,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가 있는 거 아시죠? 네. 베타파는 각성 상태, 알파파는 잠자는 것과 각성의 중간 상태, 세타파는 잠자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의식이 있는 무의식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습관적인 행동이나 자동화된 사고가 변화가 잘 일어난다. 무의식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자, 간단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체면과 트랜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봅니다. 체면과 트랜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자, 암시가 적용되기 이전 상태까지는 트랜스고 암시가 적용이 되면 체면이 되는 거예요. 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심신이 고도로 이완된 집중의 상태에서 암시가 들어가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성공을 이루면서 통장에는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암시를 줬어요. 네. 암시가 먹히면 체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음. 자,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잠시 후 제가 눈을 뜨라고 하지만은 눈을 뜨기에 힘이 듭니다. 좋아요, 눈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눈을 못 뜨잖아요. 그럼 이거 암시가 먹힌 상태잖아요. 네네. 자, 수소풍 일단 팔이 올라갑니다. 팔을 못 내립니다 했잖아요. 네네네. 팔을 아까 못 내렸잖아. 네. 이게 암시가 적용된 상태거든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올라가죠. 아. 어떤 사람은 많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 작게 올라가고 그게 이제 감수성의 차이인데 우리 선생님 많이 올라갔잖아요. 계속 올라가던데요. 감수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암시가 적용되잖아요. 암시가 적용된 상태는 체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 그 감수성이라는 게 집중력이랑 연결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집중력, 몰입, 뭐 그렇죠. 집중하니까 올라가는 거죠. 이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체면 상태를 우리가 빛에 비유를 한다면 각성 상태는 이 형광등 불빛이에요. 네. 빛이 흩어져 있어 사방으로. 근데 체면 상태는 레이저 광선빛이에요. 하나에만 빛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의식이 하나에만 집중이 되버리잖아요. 네. 그럼 체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집중이 되면은 암시가 먹힌단 말이에요. 아까 팔을 못 내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 무의식 안에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최고의 성공을 이루고 통장에는 돈이 수북이 쌓이고 있다라고 암시를 했어. 그러면은 정말 하는 일이 너무 잘 되고요. 네. 통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얘기죠. 네네네. 암시가 먹힌 상태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만든다는 얘기죠. 선생님 그러면 제가 그 시클릿처럼 왜 안 됐을까요? 선생님 무의식에는 게 전혀 없었겠죠. 그런 게 없었겠죠. 아마 무의식 속에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또는 의심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의심. 항상 의식과 무의식이 싸우면은 무의식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의식 상태에서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라고 계속 확언을 해. 자기 확언을 하는데 진짜 무의식이 보면 근데 난 부자가 아니잖아. 지금까지 부자가 된 적이 없었잖아. 이렇게 의심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의 패턴대로 현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의 상태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무의식의 상태는 뭐냐? 본능적으로 나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 난 부자야. 지금도 이미 부자고. 난 하는 일마다 잘 돼. 난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본능 차원의 충동적으로 그런 긍정적인 느낌들이 나와야 돼요. 그 느낌들이 현실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그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은 했는데 근데 무의식에 그 긍정적인 느낌을 만들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이해되세요? 네. 의식적으로 성공을 많이 꿈꿨는데 무의식 상태에서는 성공의 본능을 의심을 했다는 거잖아요, 일단. 의심을 했죠. 무의식에 의심을 하면 안 돼요. 기정사실화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뒤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우리는 받침 생각에 의해서 주파수가 만들어지거든요. 받침 생각은 뭐냐면 생각 다음에 말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이 받침 생각이에요. 그러면 무의식은 어떻게 보면 그라운딩이네요. 네. 기초 토대로 만드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라는 그 생각 다음에 어떤 생각이 따라오죠? 지금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있잖아 이거야. 지금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있잖아. 이 받침 생각이 돈을 못 버는 현실을 만든다 이 말이죠.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해. 근데 지금은 건강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살을 빼고 싶어. 근데 지금 살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 지금 살쪘으니까 살찌는 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생각이 말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이 뭐냐 이걸 봐야 돼요. 그 따라오는 생각이 바로 받침 생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건강하게 정말 몸에는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마음은 항상 감사와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하면서 이렇게 100세 이상까지 40대의 젊음과 그 아름다움을 갖추면서 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네. 그, 와. 그 표현 다음에 어떤 생각이 따라오죠? 진짜 나는 젊게 살고 있네, 장수하고 있네, 건강하게 살고 있네, 이런 거잖아요. 받침 생각 다음에는 건강하고 젊고 아름답고 돈을 많이 버는 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따라온다면 요게 현실을 만든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받침 생각을 긍정으로 만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이야기하면 안 돼. 소망은 절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소망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 소망은 보세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소망. 그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 나는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받침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돈을 못 벌 수밖에 없어요. 소망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해야 되네요.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죠. 소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정사실화된 기정사실화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요. 감사. 기정사실화된 모든 게 이루어진 기정사실화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10억을 벌고 싶어. 제가 1년 이내에 10억을 벌어서 그동안 사기당했던 모든 돈을 다 청산하고 정말 돈에 구애받지 않고 풍요롭게 여유롭게 제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정사실에 대한 감사.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미 와 있던 거니까 이미 지나가는 거네요. 이건 어떻게 해도. 그렇죠.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쌤이 원하는 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런 표현을 해야 돼요. 나는 뭐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1년 이내에 난 다 돈 갚을 거고 나는 성공할 운명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미래를 앞당기란 말이죠. 미래를 앞당겨서 기정사실화시키라는 거지. 이게 이해되시나요? 네,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확언 문장을 작성해서 자기 체면 속에 자기 확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뒤에서 훈련시켜 드리겠지만 자기 확언은 뭐냐면 1인칭 현재인 긍정문을 만드는 건데요. 예. 자, 예를 들어 10억을 벌고 싶다 그러면 나는 1년 이내에 10억을 벌어서 돈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꿈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게 자기 학언 문장이거든요. 자, 나는 100세까지 40대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썼어. 이런 건 전부 이제 1인칭 현재 긍정이잖아요. 네. 요걸 잠재의식에 주입을 시키는 거죠. 자기 체면을 통해서.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어느 순간에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런 느낌이 들죠. 나는 40대 젊음을 100세까지 유지하는 사람이야. 40대의 아름다움을 100세까지 난 유지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느낌이 주어질 때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네. 스트레스 받으면 하나에 집중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제가 운동을 4-5시간을 했어요. 오호. 거의 10년을 적어도 2시간, 3시간을 했거든요. 네. 거의 28살, 27살 때부터 운동을 끊임없이 했어요, 제가. 승마면 승마, 요가면 요가. 그래서 자격증을 다 땄어요, 제가. 와, 대단하십니다. 집중도가 엄청 강하네요, 선생님. 이미 선생님은 체면을 잘 하려고 하는 분이네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집중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쪽으로 하면 제가 부정적으로 빠진다는 걸 너무 아니까.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운동하면서 그대로 몰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요? 어떤 문제가 왔냐면 운동을 그렇게 했는데 네. 오히려 더 몸이 불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음. 병에 우울증이 잠깐 왔었고요. 네. 그리고 대상포진까지 왔었어요. 근데 대상포진이 2년 동안 진행됐는데 몰랐어요. 아하. 그리고 스트레스성이네요. 스트레스. 몸이 훅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탈모도 왔고 피부염도 온몸으로 다 전체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장미 모양으로 그 염증이 생겨서 온몸이 다 퍼졌어요, 제가. 네. 그러고 하여튼 그러니까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운동을 못 하잖아요, 선생님. 네. 더 이상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운동을 매일 해도 살은 그만큼 더 찌고 있고. 네. 근데 더 웃긴 건 원래 운동선수만큼 운동했던 사람이 운동을 하면 더 많이 찌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딱 그 상태거든요. 아.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더 붓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것도 병인가요, 선생님?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병이라기보다는 선생님만의 어떤 집중의 방향의 선택의 문제니까. 그래서 선생님 근데 그거는 좋은 쪽으로 하면 그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살은 안 빠지고 더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한 상태가 그 마음이 편안하진 않았죠. 네. 그런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 안에 면역 체계가 활동을 안 해버려요. 이른바 이제 NK 세포나 B 세포, 뭐 T 세포 이런 면역 세포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면역 세포가 활동을 안 해버리니까 당연히 면역성이 떨어지고 만약 면역이 떨어지니까 대상포진이 오는 거예요. 내성포진 왔는데 저는 그게 근육통이나 이렇게 오니까 예. 운동을 해도 근육이 생길 때는 근육통이 오잖아요. 예. 저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참 어떻게 보면은 미련하고 무식하다고 봐야지. 네, 맞아요. 좀 그쪽이에요. 그런 정도까지 몰입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호르몬에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호르몬 살이 찌는 이유가 갑상선 검사는 다 했는데 아무 이상 없는 거로 갑상선에 문제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 호르몬도 문제가 없었고. 네. 그럼 스트레스네 뭐. 그 마음의 문제네. 마음. 그럼 그 전부터는 안 좋았겠네요, 제가. 네.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몰입을 하는데 선생님 기분 좋게 몰입해야 되거든요. 기분 좋게 재미를 느끼면서 예 즐거운 마음으로 몰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게 몸에도 건강한 에너지를 주고 또 인생 자체가 좋은 쪽으로 바뀌죠. 예를 들어서 복수심에 불탄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또 자격증 딴다고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우선 선생님 자신을 가장 편안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선생님을 자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키우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 자, 그걸 키우셔야 돼요. 이제 지금 제가 볼 때 선생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을 혹사시킨 거죠, 이른바. 운동도 그 혹사시킨 운동이었지. 이게 사랑하는 운동이 아니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동을 했으면 당연히 살이 빠졌겠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몸을 혹사시키면서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다르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붓고 살이 되고 이럴 수도 있네요. 어차피 마음의 문제니까. 그렇죠. 마음에 가장 중요한 마음에 일단 사랑의 에너지를 키워야 돼요, 선생님. 지금 제 마음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건강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면서 어떤 부정적인 심리, 뭐 억울함이나 분노나 뭐 이런 부정적인 심리가 또 스트레스가 어떤 나의 행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남동생이 그 시기에 결혼했고 엄마 전신마비 왔었고 그 시기에 모든 게 다 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극도의 스트레스가 몸을 망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체면 걸기 전에 이제 대화할 때서 편안한 기억이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
이미 이제 그걸 제가 감지를 했거든요. 최근에 편안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선생님 몸과 마음이 쉬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쉬지 못했다. 그래서 또 선생님을 사랑하지 못했다. 또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몸의 에너지는 새끼밥이라면 마음의 에너지는 사랑이거든요. 자, 새끼밥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마음에도 사랑의 에너지를 계속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랑의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충만하지 못해. 그러면은 이게 즉각적으로 우리 몸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선생님. 자, 뒤에서 다루겠지만은 이제 자아에 대한 감각, 일단 칠감이라는 게 있는데 칠감, 칠감이 뭐냐면 자아에 대한 감각이에요, 선생님. 자아, 나에 대한 감각이 칠감이거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고 나에 대한 어떤 느낌이 너무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한 쪽으로 가거든요. 이 칠감이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면서 면역을 또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면서 건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칠감이 부정적이잖아요. 난 내가 싫어, 난 죽어야 돼, 죽고 싶어, 삶이 의미가 없어,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불행하지? 뭐 이런 자신은 이제 부정적으로 몰아붙여요. 그러면 면역 체계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자아도 무너지고 면역 체계도 무너지죠. 당연히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선생님 자신을 이제 돌보세요. 선생님 자신과 친구가 되시고 선생님 자신과 연애를 하시고. 네. 이거 아닌데? 저한테 왔네. 저한테. 잠깐 전화 한번 받을게요. 네. 예, 남호인 박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미국? 언제 오셨어요? 아이고 지난번에 전화 안 받았는데 제가 전화 거니까 저 미국에 있는 줄 알았죠. 제가 한번 전화를 그랬거든요. 제가 그 송강 총장님한테 가려고 제가 전화를 한번 했었죠. 그 어쨌든 잘 다녀오신 거죠? 오케이. 제가 지금 체면 개인 코칭 한다고 지금 경남 창원에 내려와 있거든요. 이번 주는 계속 제가 창원에 화수, 그다음 부산에 목금하고 제가 토요일 날 제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주는 그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만나서 총장님한테 가든지 우리 시간 한번 만들자고요. 어쨌든 건강히 오셨다니 너무 감사드리고 푹 쉬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선생님 진도 빠른 거예요? 궁금해요. 진도요? 네. 오전에는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주파수를 맞추는 중이니까 진도는 네. 빼려면 팍 빼버릴 수가 있어 제가. 세 번 하실 수도 있다고 하시길래 선생님은 두 번에 끝내주기를 원해요? 세 번에 끝내주기를 원해요? 모르겠어요. 그냥 알찬 걸로. 그리고 이제 또 의론이나 이런 거는 저랑 또 줌 미팅을 했어. 줌 미팅이 뭔지 알죠? 무슨 줌 미팅이요? 줌. 화상, 네네. 화상으로 네. 줌 알아요. 그렇게 보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서 하는 거는 뭐 한 두 번 만에 뭐 할 수 있는 거 다 끝내줄 수 있고 부족한 거 뭐 이런 거는 줌 미팅으로 보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랑 한 번에 인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요걸 배운 상태에 또 다른 분이 또 이제 이렇게 선생님처럼 배우기를 원하잖아요. 그때 오셔서 같이 또 재수강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뭐 서울에 올 기회가 있으면은 네네네. 주말에 또 제가 이런 집단 교육을 하거든요. 네. 집단 교육에 참가하셔도 되고 꾸준히 이제 선생님 또 이제 상담센터 운영하려면은 뭐
또 궁금한 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상담센터 가려면. NLP 체면 치료 센터 하려면은 일단은 자격증은 제가 다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뭐 그다음 선생님 실력이죠, 뭐 실력 뭐. 그건 당연한 건데 예? 두 번만 더 가능할까 생각이 들어서. 자, 배우는 거는 2번 만에 이제 네. 기본적인 거 다 배우시고 네. 배운 걸 계속 실습을 하셔야 돼요. 임상. 친구 억지로 만나야 되네요. 임상 실습을 해야 돼요. 네. 자, 지금 강의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론이거든. 네네네. 이런 거 제가 녹음한 거, 녹음 파일도 드리고 네네네네네. 여기 뭐 영상이나 이런 것도 제가 드릴 테니까 네네네. 그걸 좀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네네.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주로 뭘 할 거냐면 이제 체면 걷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거는 연습. 체면 유도 연습. 오늘 체면 유도를 하는 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을 유도를 해드릴 테니까 또 선생님이 저한테 또 유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오늘 나는 체면을 걸 수 있다, 이게 목표가 돼야 돼 오늘. 오늘은 난 체면을 잘 걸 수 있다. 근데 체면을 잘 거는 방법을 제가 오늘 다 훈련시켜 드린다고 선생님. 그리고 내일은 나는 체면 치료를 잘 할 수 있다. 나 NLP 체면 치료를 잘 할 수 있다. 그게 내일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체면을 잘 거는 것까지 제가 훈련을 시켜 드릴 거고, 내일은 치료 기법을 훈련을 시켜 드릴 거예요. 치료 기법. 그래서 활용하는 거는 이틀 동안 제가 다 가르쳐 드리는데 그걸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선생님한테 달린 거죠.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해봐야 되네요. 임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간을 늘어뜨린다는 의미는 실습하는 걸 포함시켜서 길게 늘어뜨린다는 의미고, 기간을 짧게 한다는 거는 실습할 시간은 부족하지만 필요한 노하우들을 다 전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임상을 많이 해봐야지, 실습을 많이 해봐야지 어느 정도의 그 스킬이 생기겠네요. 개인 스킬.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언제든 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여기 계속 부산 경남 지역에 내려오니까 그럴 때 저를 또 만나시면 돼요. 만나서 부족한 거 저한테 또 보충받고 계속 이제 관계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하고는 이제 평생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이렇게 자주 오세요? 한 4년 전부터 와요. 4년 전부터 매주 오다가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요. 뭐 선생님 같은 이렇게 배우고 자란 분이 있으면은 언제든 또 내려오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이 또 서울까지 올라와서 배우고 내려간 분도 있어요. 이 지역이 제 연고지잖아요. 진주가 제 고향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아는 분들이 너무나 많겠죠. 그러니까 수시로 계속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또 이 진해에 또 저한테 또 뭐 1년 동안 계속 NLP 체면 훈련했던 어떤 분이 여기 사주 상담하는 분이 계십니다. 진해. 사주? 사주 상담하면서 체면 상담도 같이 기반하는데 이분은 우와. 사주 상담을 기본으로 하죠. 최우영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진해에 있습니다. 사주 하시는 분도 있구나, 진해. 사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죠. 사주는 그 골목에 하나씩 있지 않나요? 제가 한자를 싫어해가지고. 선생님도 그 사주 명리도 공부하면 좋아요. 이제 NLP 체면 치료 상담하고 사주 명리 상담하고 그게 같이 가요? 뭐 하나보다는 상담을 여러 가지로 잘할 수 있으면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요? 사주 공부는 학파가 많아서 다르다고 애들한테 들어가지고. 그리고 네, 맞아요. 그래서 똑바로 못 배우면 지방 거덜난다. 그래 난 안 해. 한자 많아. 아니면 저한테 사주 배우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한자가 너무 많아요. 걔는. 한자 22개만 외우면 되는데 뭐 힘들어요. 저 그것도 힘들어. 청간 10개, 지지 12개만 외우면 되잖아요. 한자 너무 많아. 자, 일단은 그러면 다시 좀 나가 볼게요. 우와. 와, 이거 빨리 어. 없네. 못 봐가지고. 네네. 자, 제가 이렇게.
불었다 어떻게 됐어? 여기 매운 짬뽕이에요? 네, 불었다. 불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예? 불은 것 같아요. 15분 됐다는데 몰랐어요. 아니 뭐좀 부른 거는 뭐 괜찮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그죠? 와. 완전 다 불었다. 잘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었네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니죠.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 수업 듣는다고 못 들은 것 같아요. 예? 수업 듣는다고 못 들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이미 와 있었는데 네. 체면에 걸렸네. 미치겠다. 아까 배달이 된 거네요? 네, 빨리 왔는데 깜빡했어. 못 봤어요. 밖에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있었는데 말도 안 했대요. 띵동 누르지도 않고 갔대요. 아 그래요? 네, 혹시 너무 안 와서 보니까. 맛있네요. 그래서 중국집에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0분 만에 오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린다 싶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빠져가지고. 저도 빠져가지고. 띵동 소리도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면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만 체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체면 상태에서도 교수님 네. 잘 수 있어요. 잘 수 스스로 있죠. 자기를 체면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모든 체면은 자기 체면이죠. 모든 체면 자기 체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걸 선생님이 스스로에 적용해서 자기 체면에 들어가면 돼요. 오후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체면 그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기 체면도 되구나. 모든 체면은 자기 체면입니다, 선생님. 상대방 내담자 체면이 아니라 자기 체면. 제가 선생님한테 체면 그런 것도 선생님이 체면에 걸리겠다고 허용을 했으니까 체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아까 제가 유도할 때 나는 체면에 걸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체면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안내자. 유도를 하는 역할을 했지. 체면에 걸린 건 선생님 스스로 걸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스스로한테 체면을 유도해서 체면에 걸리면 자기 체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해 이제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 실습을 해서 자기 체면에 들어가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 자기 체면 연습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예,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또 체면 현상을 이해를 했고 체면 상태의 특성을 보면 트랜스 상태, 계속 트랜스도 옵니다. 변형된 의식 상태. 이게 뭐냐면은 심신이 고도로 이완된 집중과 몰입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몽롱한 의식 또는 몽환 상태. 심신이 고도로 이완된 집중과 몰입 상태. 그 상태가 되면은 피암시의 성과 상태가 됩니다. 피암시라는 것은 암시를 잘 받아들이는 상태. 암시를 좀 잘 통하는 거죠. 자, 긍정적 암시를 하면은 긍정적 지금 끌어당김의 힘이 발휘되는 거죠. 아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죠. 네.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암시를 받아야 돼요. 일이 잘 되려면은 일이 잘 된다는 암시를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당연히 체면 상태 이완 상태죠. 주의 집중의 상태죠. 인지와 지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체면 상태에서는 인지와 지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체면 상태는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깊은 체면에 들어가면은 여기 앞에 사다리가 없잖아요. 눈을 뜨고 사다리를 보세요. 사다리가 무슨 색깔이 하면은 사다리가 뭐 파란 색깔이나 분홍 색깔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해리 의식이 단절된 상태. 그래서 해리가 되면 잠을 자는 겁니다, 선생님. 의식이 단절되니까 체면 상태에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그 자기 체면을 하고 자다 그 만약에 잠이 들 경우에는 네. 다시 그 아침에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럼요. 깊은 잠을 자도록 자기 스스로 암시를 줄 수도 있죠. 나는 1시간을 자지만 10시간 이상을 자는 편안한 수면 상태를 유지한다. 난 1시간을 자지만 10시간 이상을 자는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해버리면 보통 때보다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죠. 그러니까 체면의 현상을 보면 비슷한데 이제 이완 상태, 뭐 어떤 사람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눈꺼풀이 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꺼풀이 들린다는 이야기는 체면 상태에서 무슨 상상을 한다는 거죠. 눈꺼풀 들린 그다음 호흡의 변화, 호흡이 좀 길어지죠. 체면에 들어가면. 아, 이완이니까. 네, 호흡이 길어지죠. 그다음에 강직 현상. 선생님 아까 눈을 못 뜨는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왜 그러냐? 눈 주변 근육이 강직됐기 때문에 그래요. 강직. 가장 부드러운 신체 부위가 어딜까 생각해봐요. 눈 주변이죠. 네. 그런데 눈 주변의 근육이 완전히 풀리면서 눈을 뜰 수 없습니다. 라고 유도를 해버리면은 눈 주변이 강직되겠죠. 팔도 있잖아요. 자, 선생님 팔도. 자, 그대로 팔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그대로 팔이 굳어버려요. 팔이 석고가 되었다. 석고. 팔이 석고가 되었습니다. 자, 석고가 되었기 때문에 팔을 굽힐 수가 없어요. 내릴 수도 없어요. 한번 굽혀 보시겠습니까? 석고가 되니까 안 되죠. 자, 내릴 수도 없죠. 왜? 석고니까. 예, 근데 셋만에 내립니다.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이제. 지금 팔이 굳었거든요. 굳어진 거 느껴지죠? 체면의 일당은 강직이단 말이에요. 팔 굳죠, 당연히. 인교가 가능한 것도 인교. 오늘 인교는 실험을 못했으면 안타까운데 만약에 또 다른 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인교가 될 수도 있죠. 왜? 선생님은 지금부터 통나무가 되는 거예요. 통나무. 아주 딱딱한 통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딱딱하기 때문에 그 통나무 위에 어떤 것이 올라가더라도 전혀 무겁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아주 가벼운 닭 한 마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닭 한 마리라는 암시를 주면서 뭐 선생님 친구나 누구를 몸이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다지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강직이 돼요. 강직. 몸이 굳어지거든요. 이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네네네. 그런 게 마술이 아니라 뭐 그런 과학적인 아주 뭐 가능한 거죠. 무감각적. 이게 강직이 조금 올라가면 무감각적이 돼요, 선생님. 통증이 없다는 거죠. 네, 좀 더 체면 깊게 하면 무감각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꼬집는다든지 바늘 가지고 이제 팔에 어떤 피부를 쑤신다든지. 이게 그럼 치과 치료에 쓰인 그렇죠. 그거. 마취를 하지 않고 체면 상태에서 치과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치과 의사들이 체면을 많이 배웠어요. 아, 근데 지금은 뭐 지금은 옛날에 이제 한 10년 전에 많이 배웠어요. 그 다음에 기억 상실이 일어납니다. 기억 상실. 깊은 체면 상태에서 어떤 그 기억을 지워볼 수도 있죠. 그리고 후체면 암시를 주면서 어떤 기억을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죠. 체면을 깨우기 전에. 자, 지금 과거 이 사건은 체면에서 깨어나더라도 기억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전혀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에서 지워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체면으로 조작도 가능해요. 기억을 조작할 수 있죠. 그럼요.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도 조작된 게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떤 것을 계속 사실인 것처럼 상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저장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그런 있잖아요. 것 같아요. 그게 왜곡된 기억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체면 상태에서 계속 그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해. 그러면은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죠. 네. 환각도 가능합니다. 체면 상태에서 앞에 테니스 공이 하나 있다라고 환각을 시키는 거죠. 테니스 공이 없는데 테니스 공이 무슨 색깔이냐 물으면은 뭐 연두색, 뭐 노란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당연히 연령퇴행을 하죠. 체면 상태에서. 연령퇴행이라는 것은 어린 기억으로 갑니다. 어릴 때 기억, 뭐 5살 때, 4살 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름도 안 지어줬던 그 1살 때. 깐난하기. 갓난아기 시절. 이제 엄마 뱃속 안을 들어가서 뱃속 안에서 태아 태아로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태아 시절 태아를 거쳐서 자, 엄마 자궁 안에 들어오기 이전으로 가는 거죠. 그럼 초의식으로 가는 경우는 저기 선생님 그 전생과 현생 사이에 또 한 공간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전생과 현생 사이의 공간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 천상 세계, 영혼의 세계가 있는 거죠. 라이프 비트윈 라이브스, 라이프 비트윈 라이브스, 삶 사이의 삶이란 뜻입니다. 있는지도 몰랐어요. 초의식으로 들어가면은 영혼의 세계를 보죠. 선생님 이제 서점에 이제 가면은 영혼들의 여행, 영혼들의 기억, 영혼들의 운명 이런 책들이 있으세요. 이거 이제 마이클 뉴턴 박사가 쓴 책인데 바로 이제 천상 세계의 영혼들이 어떻게 여행을 하면서 다시 태어나는가를 자 상담 사례를 모아서 책으로 썼죠. 영혼들의 기억, 영혼들의 운명,